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지금 오늘 준비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브레이킹 뉴스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 혐오 범죄를 자작했다라는 이제 이 혐의를 받았던 이 흑인 배우죠. 네, 주시 스몰렛. 오늘 검찰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기각을 했다. 그래서 이 자유의 몸이 됐다라는 이제 이 브레이킹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주영석 기자, 이건 뭐 잠깐 좀 짚고 갈까요? 네,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한 거죠. 네.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뭐 죄가 없다기보다도 분명히 자작극을 벌인 건 사실이지만 이 조시 스몰렛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네. 뭐 전과 같은 것도 없고 아하. 커뮤니티나 이런데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요. 대신에 보석금을 내고 네. 처음에 체포됐다가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보석금은 다 시카고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하고. 포기하는 원래는 그 보석금이란 것을 다 돌려주기로 다 돼 돌려받게 돼 있는데 있죠. 그 돌려받지 않는 것을 이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이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도 이 조시 스몰렛이 좀 분명히 안 좋은 행동을 한 건 사실인데 본인도 참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금 뉘우치고 있고 네. 저런 사람을 그렇게 뭐 처벌을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제를 삼아서 이슈를 삼음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네. 또 저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그 재생의 기회를 주는 게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닌가. 그리고 글쎄 더불어서 말이죠. 시카고시도 뭐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보석금을 가져가서 그 보석금을 또 시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뭐 모두에게 윈윈이 되지 않나 뭐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검찰이 잡아넣기만 모든 일을 잡아넣는 데에만 주력하는 네. 게 아니라 이런 일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기가 참 당초부터- 상당히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잘 됐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스몰렛은 처음에 이제 몸값을 올리려고 네, 자작극을 그렇죠. 한 건데 지금 보석금을 전부 다 시에 돌리게 돼서 네. 그거에 몇 배 되는 돈을 물어주게 된 거예요 지금. 아니 저 기소될 때만 해도 뭐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온다 그런다 그러면은 뭐 20년 30년까지 얘기가 나왔었던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렇죠.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어찌됐건 조시 스몰렛의 저런 좀 행동 때문에 뭐 범죄라고 하면 범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어떤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네. 사람들이 없다는 게 또 아마 네. 이런 관대한 어떤 검찰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바탕이 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네. 가보십시다. 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이제 네. 뭐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네. 있는데 민주당이 이 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화당은 이제 이만하면 된 거 아니냐, 그만하자라고 이제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고 네. 백악관은 민주당에게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조사하라라면서 이제 맞받아치고 네.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은 네. 민주당이 이 지금 수사 보고서 관련해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유학본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굉장히 좀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좀 공세를 펼치는 것 같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좀 당황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거짓말을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거짓말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처음에 좀 허풍을 떨고 거짓말을 해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거짓말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는 사실이라고 믿고 하게 되는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짓말했다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은 처음에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속 강하게 공세를 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문제가 있고 이건 잘못했고 죄가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착각에 빠져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혀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른 이런 그 뮬러 특검의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요즘 하는 말로 멘붕에 빠지지 않았나 민주당이.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세를 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이 요약본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제 4페이지에 달하는 요약본을 이제 공개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풀 리포트를 달라. 풀 리포트를 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비 시슬린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소속의 이제 법사위원 같은 경우는 윌리엄 버 법무부 장관의 서머리만으로는 안 된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뮬러 특검의 풀 리포트를 원하고 네. 있다. 그러니까 풀 리포트를 조속히 제출해라 이렇게 윌리엄 버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조만간 공식적으로
뮬러 특검 풀 리포트 전체 공개를 이제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그 요청을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할 것으로 이제 기대한다. 이렇게 민주당 연방하원 법사위 측은 좀 밝히고 있고요. 만약에 법무부가 풀 리포트 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 소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겠다. 그래서 그냥 물러서지 않고 법적인 분쟁까지도 감수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쪽이 하는 얘기는 미국 국민들이 뮬러 특검의 풀 리포트가 발표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를 그러니까 민주당을 오래 기다리게 할수록 국민들에게도 나쁜 일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강도 높게 아주 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뮬러 특검이 진행될 때는 네. 그 민주당이 네. 어떤 특검을 주도하고 있다. 네. 예, 그걸 이제 저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미 이제 뮬러 특검에서 보고서를 내서 네. 뭐 혐의 없음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나왔죠. 주요 혐의에 네.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네. 예, 풀 리포트를 원하고 전면 공개를 하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 맞아요. 이 민주당의 강공이 먹힐지 이것도 의문이에요. 잘 안 네. 먹히겠죠. 왜냐하면 뮬러 특검의 이번 그 리포트 뭐 물론 써머리긴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뮬러 특검이 언급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2016 대선에 러시아가 뭐 여론을 좀 조작하고 뭐 SNS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런 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러시아의 행위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 그 후보죠. 후보 대선 캠프가 연관돼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지금 민주당이나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뭐 CNN 같은 언론들은 계속 지금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먹힌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좀 넘어가자. 이제는 자제를 좀 해달라. 네, 자제를 해달라. 뭐 공화당도 이런 공세에 맞받아쳐서 또 반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허구한 날 이 뮬러 특검과 또 러시아 스캔들만 가지고 하루를 지새고 또 그 다음 날 또 하루를 맞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린지 그레엄 상원의를 비롯한 그 공화당 중진들은 민주당은 어디까지 갈 셈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좀 그만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뮬러 특검은 칭찬을 했어요. 굉장히 어너러블하게 조사를 잘했다. 걱정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다만 애초에 뮬러 특검을 시작하게 한 책임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공격을 한 건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국에 대한 반역적인 시도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들 반역자들에 대한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 아마 뭐 로젠스타인 법무부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반역자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마 지금 로젠스타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지금 좀 긴장할 것 같은데 자신은 너무 오랫동안 이번 수사를 통해서 모욕을 당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다른 대통령이 자기 후임 다른 대통령 어느 대통령이라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근거 없는 이런 이 루머만 가지고 대통령을 2년씩 이렇게 올가매면서 특검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류 미디어에 대해서도 아주 통렬하게 질타했는데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 트윗을 보면 주류 미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가짜고 오염됐다는 경멸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아주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질타했습니다. 공모가 없다는 걸 자신과 러시아가 공모가 없다는 거를 주류 미디어도 잘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류 미디어도 러시아와 공모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지난 2년 동안이나 계속 이걸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주류 미디어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적이고 야당의 적이다. 아주 이렇게 아주 맹공을 가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NN, MSNBC 등이 오늘 뮬러 특검 뉴스 사실 굉장히 분량이 줄어들었어요. 네. 예, 지난 금요일 발표 전까지 거의 하루 종일 이것만 하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윗 때문에 미디어들이 잘못했다. 미디어들이 사과해야 된다.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 부분 때문에 울컥한 것 같아요. 그래서 MSNBC 같은 경우 간판 프로그램이죠. 모닝조에서 뉴욕타임즈 워싱턴 지부장을 출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뉴욕타임즈 그 워싱턴의 최고 책임자를 출연시켜서 러시아 스캔들 관련한 보도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는 그 뉴욕타임즈의 지부장의 말을 직접 끌어내면서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 언론이 하는 일이 의혹이 있으면 보도하는 것이고 의혹이 있으면 문제 제기하는 건데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러면서 이 언론은 러시아 스캔들 보도 관련해서 사과할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아주 맞받아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왜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했냐 뭐 이러는데 글쎄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거짓말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방송사들은 방송사들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뮬러 특검 조사가 끝난 거는 인정을 하는데 방송사들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방송사들 언론사들에 대해서 맹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 또 맞받아치면서 이 뭐 뮬러 특검과 관련된 뭐 후폭풍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는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벌써 몇 주 전에 이 누굽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느 정도 감을 좀 찾고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이거는 글쎄 탄핵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게요. 네. 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2016 대선 때 이게 애초에 문제가 됐던 게 대선과 관련해서 페이스북이나 무슨 트위터나 이런 데서 러시아가 뭐 해커들을 이용해서 뭐 여론을 조작하고 그랬다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 그거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논한다는 게 굉장히 어이가 없고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뒤에서 조정을 했다? 그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뭐 국정원 댓글 때문에 논란이 되긴 했지만 그런 어떤 러시아가 설사 좀 댓글에 대해서 여론을 자신들이 좋아하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이끈 측면이 있는지 몰라도 그게 대선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었는지 그런 거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것 자체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사람들 만났다. 근데 미국 사람과 러시아 사람이 만나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아니 무슨 60년대 70년대 한국도 아니고 그때 한국은 북한 사람과 만나기만 해도 사실 방공법에 걸리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지나치게 몰아간 측면이 있고요. 민주당이 뭘 알았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거는 탄핵감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뮤러 특검 조사에서 정말 무언가가 나온다면 정말 그럼 뭐 탄핵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처음부터 너무 좀 근데 어쨌든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백악관 측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처음부터 잘못 짚었다 이거죠. 맞아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해야 할 일은 사실은 민주당 쪽을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단 굉장히 말이에요. 이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2016 대선에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러시아가 개입한 게 문제고 대선이 러시아 개입 때문에 완전 엉망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조사해라. 2016 대선이 11월에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 바락 오바마 대통령 아니었냐? 그럼 대통령 선거 2016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모든 책임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그 행정부에 있었다. 근데 왜 그거를 그 당시 후보였던 트럼프 후보에게 모든 걸 책임을 전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였거든요. 이건 사실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 2016 대선에 그만큼 문제가 있었고 대선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한 게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 당시 대선을 관리하는 임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조롱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 조사하고 그 당시에 국가정보국장 제임스 클래퍼 조사하고 FBI 국장 제임스 코미 조사하고 CIA 국장 존 브레넌 조사해라. 그 당시 정보국 수뇌부들은 뭐 했냐. 그럼 그때 러시아가 마음대로 그렇게 미국 대선에 개입하도록 놔둔 이게 잘못 아니냐. 그렇게까지 따지고 싶으면 어떻게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렇게까지 2년 동안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지적 같아요. 정말 대선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특검 수사 진행 중에는 다수의 언론들이 바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결과 보고서 보니까 뭐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민주당이 그동안 그 공화당을 향해서 강공을 퍼부었었는데 수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죠. 너무 강공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좀 몰아붙였던 측면이 있어요. 거의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할 정도였고 죄인 취급하다시피 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언론들이 오늘 그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지금 상황에 처하고 있다. AP가 그런 보도를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위치헌트로 둘러싼 싸움이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특검 결과에 따라서 굉장한 정치적인 승리를 얻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 2020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이 그렇죠. 위치헌트를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하죠. 위치헌트 배후 세력이 누구냐 이런 거 이제 주장할 것이고 대대적인 역공을 펼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세웠던 사람들을 반역자들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갖게 됐고 자신이 정치적인 희생양이라는 거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무당파나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을 좀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게 됐다 얘기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예상치 못한 결과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셈법이 뒤죽박죽됐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뮬러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임피치먼트 탄핵까지는 안 가더라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식물 대통령처럼 만들면서 자신들이 2020 대선 때 유리한 구제에 설 것으로 확신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좀 뒤바뀌었다는 거죠. 민주당의 그동안의 2년 동안의 공세가 지나쳤다는 이런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됐고 탄핵론은 이제 아예는 완전히 이제 논외가 돼버린 상황이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제 탄핵론은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의회 조사권 발동 같은 걸 벼르고 있는데 그런 걸 해봐야 이제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이제 인식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뮬러 특검에만 러시아 스캔들에만 집착하면 이러다가 2020 대통령 선거까지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은 이제 2020 대통령 선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방향 전환을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과연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오늘도 계속 이렇게 이 문제를 갖고 공세를 펴는 것은 좀 민주당에게는 좀 불안한 그런 그렇죠. 모습이다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언론들이 이 말없이 아주 묵묵히 조사를 벌여서 네. 이 결과를 발표한 이 뮬러 특검, 이 뮬러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많이 뭐랄까 일을 잘했다라는 그런 이제 칭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특검이라는 게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다르구나. 다르죠. 네.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네. 미국의 특검이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